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좀 올라줍니다. 예, 많이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한 3%에서 한 4% 올라줘야 그래 뭐 이 정도 좀 용서해 줄게 뭐 이 정도 분위기인데 2%도 조금 안 되죠. 예, 오늘 조금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이야기는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늘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10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왜냐? 지금 바닥을 지금 11월이냐 12월이냐를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10월 중순에 지금 약간 돌리는 듯한 모습에서 방향을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차트부터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차트를 보시면 68,300원. 어쨌든 간에 단기 저점은 확인한 모습이죠. 참 신기하게도 최고점 대비 거의 30%.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이번이 바닥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조심스럽게 바닥일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68,300원의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상승을 하고 앞으로 전개될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요때 폭락했을 때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이때도 물가 상승 우려로 이렇게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는데, 그때도 10년물 국채가 3.2%까지 올라갔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가에 영향을 주고 이러면서 2018년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말에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고 2019년도 1월 달인가 아마 저점을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 1월 달 저점하고 지금 저점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이게 진짜 그럼 저점이냐 아니냐는 다음 달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점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전개 방향은 어떻게 되냐. 지금 7만 한 500원, 7만 9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진적인 반등을 하면서 7만 5천원 내외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이게 제가 차트를 물론 차트는 후행성 지표고 그냥 참고만 할 뿐이긴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60일선 딱 초록색 선에 그 바로 직전에 보면 한 9월 27일 요 정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거기에 딱 이제 멈춰가지고 신기하게도 60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60일선을 살짝 깰지 못 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0일선에 정도 60일선 내려오고 있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75,000원 정도 선에서는 다시 조정에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자, 75,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이제 내려올 건데, 그 내려오는 시점이 11월 달이 되겠죠. 내려올 때 직전 최저점 68,300원을 깨냐, 아니면 68,300원에서 지지를 받냐, 또 그것도 아니면 한 7만원 선 내외에서 조정을 받고 쭉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점진적인 상승, 그걸 확인하는 시기가 제가 생각할 때 11월 중순이나 말쯤 될 거예요. 그렇다 치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저점이라고 지금까지 다 예상하고 있는 11월 중순이나 말 정도가 되면 아마 삼성전자 저는 진바닥을 확인하지 않을까. 여기서 또 68,300원을 깨고 11월 달 말에 만약에 내려간다면, 저는 그건 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때는 야말로 저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지금 만약에 이제 파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일 때
매도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게 조금만 참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분명히 큰 수익을 낼 건데, 저는 장기 투자자시라면 오히려 여기서 좀 빠질 때 다시 7만 원 초반으로 온다면 그때 저는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 들어가도, 만약에 68,300원 깨고 저 밑에 가면 그때는 무조건 매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직전 고점 대비 30% 룰을 깨지 않을지를 한번 관전 포인트이긴 하나, 저는 이번에는 깨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의 블룸버그에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약한 고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칼럼이 나왔는데, 지금 좀 좋은 뉴스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뭐 TSMC, 삼성전자, 인텔, 애플 이쪽에다가 반도체 재고, 주문, 판매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칼럼리스트는 지금 이런 미국의 어떤 설문 이런 요청이 결국은 한국과 대만, 중국을 불쾌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나왔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억누르기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또 반발했고, 동맹국인 한국하고 대만의 관료들은 그보다 더 신중하긴 했지만 중국보다는 삼성전자, TSMC가 기밀 정보를 내놓지 않도록 신속하게 막았다는 칼럼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칼럼에서는 무슨 내용도 있었냐면, 어차피 국방물자 생산법 DPA라 그러죠. 이걸 우리가 적용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강제하는 것도 외국계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괜히 겁만 주고, 이런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 괜히 겁만 주고 어떤 미국 자국 이기주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양만 비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현황 자료를 달라고는 했지만, 이게 가장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 시기상 조금만 지나면 쓸모가 없다, 계속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그냥 아무런 철진한 정보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마저도 반대에 직면하고, 또 미국에 대한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됐다, 우방국들도. 뭐 그런 내용의 지금 칼럼이 블룸버그에서 떴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쪽 분위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우리 쪽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미국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떤 미국이 유일하게 피해자고, 지금 다 피해자잖아요. 미국이 유일하게 피해자고 다른 국가의 수요를 강탈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 상무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악재가 터지면 모든 게 다 회색빛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이 되면 신기하게도 그런 악재가 이제 싹싹 핑크빛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헝다 사태도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하나하나 제가 봤을 때 조금씩 정리돼 가는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 반등입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기술적 반등이에요. 또 오후장 가면은 또 어떻게 또 생각보다 이렇게 힘이 밀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술적 반등이고, 우리는 한 75,000원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다시 진바닥을 확인하는 조정이 올 거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희망하기에는 한 7만 원 내외에서 조정이 끝나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지루한 기간 조정, 12월 1월 달까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업황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점진적 상승이 가지 않을까. 가장 핵심은 이 장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장이 끝난 장이었다면 이 30% 이거를 그렇게 급락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밑으로 내렸겠죠. 그렇지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물량을 계속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하게 조정을 준다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